자, 그러면 일단 짧게 우리가 늘 에센스 시작할 때 첫 강의에서 하는 프롤로그를 한번 해볼게요. 프롤로그. 프롤로그가 어떤 거냐면 그 기업 중에도 성공한 기업에만 존재한다는 골든 서클.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회학 용어인데 골든 서클. 들어보셨어요? 성공한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거래요. 근데 그 골든 서클이 어떤 거냐면 why, 왜라는 그 본질, 가장 상위 개념의 why, 그리고 how. 그래서 그 본질을 달성시키기 위한 방법론, 어떻게라는 how,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 what. 요 세 개를 모두 갖추고 있는 원을 골든 서클이라고 한대요. 보통 많은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망하죠. 근데 그 망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이 원만 가지고 시작을 한대요. 우리 뭘 팔아볼까? 무엇을 해볼까? 라고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조금 더 오래가는 기업들이 하우까지는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대요. 어떻게 해볼까? 라는 거죠. 근데 오래가는 기업가들은 Y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데 그게 왜 내가 이것을 하는가라는 이유라는 거죠. 그 why.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그 why가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애플을 예를 많이 드는데 애플은 그 why가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었어요. 느낌이 오죠. why가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게 해줄까?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까라고 했을 때 애플에서 만들어낸 기기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에 적합한 기능들이 많았어요. 애플이 뭔가를 출시할 때는 핸드폰에 저런 기능이 뭐 아이팟에 저런 기능이 라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Y라는 것이 존재해야지만 그 기업의 가치가 있어야지만 본질적 이유, 왜 이것을 하는지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이 하나의 일치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 골든 서클이라는 게 우리 교과 과정에도 완벽하게 존재해요. 이 교과 과정에서도 특히 저는 이 그 수학의 교과 과정이 논리적으로 완벽한 천재 수학자들의 수학을 공부한 현직 수학과 교수님들이 만든 거고 목적이 분명하죠. 왜라는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우리가 이러한 교과 과정을 만들었어. 여기서 수능 수학을 출제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여기만 딱 공부해. 대신 이걸 잘 공부하고 체화시켜서 그걸 꺼내서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린 그걸 체크할 거야. 라는 약속 대련이란 말 알죠? 여기서 낼게 약속하고 거기서 낸 문제를 우리는 푸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교과 과정에 수원, 수투, 물론 수학부터, 간접범위 수학부터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의 Y가 매우 분명해요. 그리고 그 Y 자체가 그 교과목에서 출제되는 가장 압도적인 문항의 출제 의도가 돼. 그 Y가. 그래서 수원도 수투도 미적, 확통, 기하 어떤 걸 공부하든 우리는 적어도 오늘 첫날 왜 수원이라는 교과 과정을 공부하는지 그 Y가 분명 22문제 중에 수원에서 출제되는 가장 압도적인 문항의 출제 의도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왜부터 들어가야죠. 여기 아마 수원을 처음 보시는 분은 없죠. 처음 보는 분은 없죠. 혹시 중3이 있나요? 있어요? 제 강의는 중등 친구들 중에서도 최상위 극상위 친구들이 한 3, 4년 반복해서 수능 전과목 만점 받아버릴래 이런 목적으로 듣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분당에서 오르세 학원을 할 때는. 근데 여기는 없죠. 중3 있어요? 없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수원을 지금 처음 듣진 않잖아요. 한 번은 스쳤어. 물론 다 까먹었어. 다 까먹어야 제가 가르치기 편해요. 다 까먹고 백지 상태를 만들어 줘야지만 차라리 개념을 다시 하나하나 집어넣기가 편해. 어설프게 수원 몇 바퀴 돌렸어. 이게 제대로 된 개념이 들어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을 공부해봤으니까 수원 교과 과정을 왜 배웠는지 22문제 중에 수원에서 출제되는 압도적인 문항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단원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면 그 단원 하나에서 출제되는 가장 압도적인 문항 직전의 준킬러 정도 문항들의 출제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 안에 각 단원의 개념의 바운더리는 사실 무한히 많은데, 개념이 무한히 많지만 그중에 이 삼각함수 파트에서는 고등부 교과 과정에선 요만큼은 알고 졸업해야 돼 라고 그 딱 결정해 놓은 그 개념,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개념에 들어있는 본질적 의미들이 뭔지, 왜 그 개념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걸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도 빠짐없이 알게 되면 문제를 읽으면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why, how, what에 해당하는 수원이라는 교과 과정이 왜 만들어졌는지, 학습 목표가 뭔지, 그래서 가장 압도적인 문항의 출제 의도가 뭔지,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해 단원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단원 안에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무엇,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골든 서클이 우리 교과 과정 안에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한 판으로 먼저 보여줄게요. 그래서 필기노트 받으신 거 넘겨보시면 에센스 1에 에센스 1 되기 전에, 여기는 프롤로그 페이지를 아마 안 넣었을 거예요. 필기노트 보시면, 잠시만요. 이 테스트 문항 끝나고 나면 여기 하얀 빈 페이지 있잖아요. 여기다가 프롤로그라고 해서 프롤로그부터 필기를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쪽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약간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소리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푹 튀어나오지 않고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으면 제가 원하는 만큼 강의가 튀어나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강의 들을 때 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졸리면 이것은 선생님 탓이다, 선생님 감기가 걸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목소리가 제가 원하는 대로 탁탁 튀어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 듣는데 괜찮습니까? 네. 근데 여기 요 무선이 헤드셋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커서 하다가 기침이 좀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소리가 잘 안 나오면 유선으로 교체를 할게요. 감독님, 제가 이거 하다가 갑자기 유선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프롤로그 수원을 왜 배웠는지, 수원 교과 과정을 직접 출제 범위, 지금 아는 친구들 자꾸 눈을 마주치고 웃는데 익숙해요. 근데 저는 이 골든 서클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특히 수험 생활에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스타트를 하는데, 이 수험 생활 자체를 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지금 눈이 마주치는 N수생들이 있어요. 나는 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만의 Y가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그게 꿈이 됐든, 목표 대학이 되든, 또는 목표하는 과가 되든,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목표가 되든 Y가 되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넌 왜 이렇게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 그랬을 때 저는 그때 물론 수학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거기에 제가 대답을 했던 건, 나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아. 내 이상형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있어서 세계 1등이다 라는 말을 들을 만큼 미치게 하는 사람이 좋아. 근데 나는 그걸 좋아한다고 이게 이상형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상형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상형이라고 말했던 완전 열정적인 사람, 뭐래도 미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일이 뭐가 됐든 상관없어. 제가 그때 예로 들었던 건, 그 직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때 제가 예시로 든 건 막 뭐 의학과를 가야 돼, 의예과, 뭐 의사, 막 이런 얘기 있을 때 의사를 하든, 또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 구두 닦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구두 닦기를 하든 뭘 하든 그 분야에서 내가 1등이야 라고 자부할 만큼 미치게 하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 좋아.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그 이상형이라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좋았어요. 나한테 주어진 걸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안 하고 다른 거 특별히 할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걸 열심히 해내는 사람, 그게 좋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싶었고, 그래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자신만의 Y가 뭐가 됐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내 수강생 중에 서울대 공대를 갔던 문지혜라는, 아주 이제 늙어서 실명 공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꿈이 없었어요. 근데 엄청 열심히 해. 수업 시간에 해바라기처럼 저를 정말로 쳐다봐요. 해바라기가 해 따라가듯이. 야, 지혜,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꿈이 뭐야? 그랬더니 저는 꿈이 없어서 열심히 해요.
제 꿈이 딱 이렇게 결정돼 있으면 난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다가 나중에 내 꿈이 그 위에서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내가 꿈이 뭔지 몰라서 열심히 해요. 라는 친구도 있었고. 뭐가 됐든 나만의 Y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Y 중에 아주 나쁜 거 하나 제가 늘 예시로 들면 감정적 요인은 별로 좋은 Y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기 이런 거 있죠. 내가 한번 나 안 돼?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적 오기 이런 것들은요. 힘은 세요. 잠깐은. 그래서 잠깐은 굉장히 들끓듯이 막 나를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근데 이 수험생활은 다 알겠지만 마라톤이에요. 이게 1년이라는 시간 대비 상대적으로 살았던 시간을 되돌아보면 내가 살았던 1년 중에 제일 길었던 1년이 재수했던 1년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활의 1년은 그냥 보통 우리가 겪는 절대적인 1년보다 훨씬 길어요. 그리고 이게 시기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발생해.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샛길로 빠져도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내 갈 길을 가게 하는 힘에 오기는 없어. 보통 하반기, 여름쯤 지나가면 오기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는 잠깐은 힘이 셀 수 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상반기에 열심히 하고 나중에 다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Y는 자신 안에서 끌어나와야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우리 프롤로그 한번 해볼게요. 수원. 그럼 해볼까요?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네, 유선은 이걸로 이렇게 자, 우리가 수원을 왜 배우는지 Y 그리고 단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하나하나 개념은 무엇인지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수원을 왜 배워? 그러면 되게 쉬워요. 한마디로 지로3이에요. 지수 로그 삼각함수라고 하는 사실상 다항함수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공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뭔가를 분석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 대해서 안 배울 수가 없는데 이 함수들 그래프 개형, 이 함수를 분석했다라는 건 이퀄 그래프가 그려졌다 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프가 그려졌다라는 건 한눈에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그림으로 보인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 그래프가 증가해. 그럼 인풋이 커지면 아웃풋이 커진다. 이 파지티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아주 심플하게 인풋을 계속해서 더 줬더니 아웃풋이 감소를 해. 그러면 이건 네거티브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성인데 이 그래프 개형을 안다라는 건 한눈에 그림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잘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분을 해야 돼요. 함수를 분석한다. 이퀄 미분해서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를 본다라거든요. 네, 그건데 이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니라 초월함수다 보니까 얘들은 미분하기가 쉽지가 않아. 미분을 하는데 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까지 수원에서 가르칠 수는 없으나 그건 미적분에서 미적분 선택자들이 배워요. 그래서 미적 선택자들은 수투에서 배운 미분과 적분의 개념 그리고 수원에서 배운 지로 3에 대한 기본 개념 이게 합쳐져서 저러한 여러 가지 함수가 뒤섞여 있을 때에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많은 기술을 배우거든요. 미적분 선택자들이. 그러니까 수1에서는 그러면 너무 중요한 함수가 지로 3이야. 이건 사실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보다 더 흔히 나올 거야. 대학 과정에서 흔히 보는 건 저 세 개의 함수인데 이걸 미분까지 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면 수원에서는 어디까지만 원하냐면 이 함수들을 가르치긴 해야겠어. 그래서 수원에서는 x, y라는 점들을 찍음으로써 점들이 찍히는 걸 보고 지수함수는 밑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니까 아래로 볼록하네 라는 걸 그래프의 순서상을 찍어 가면서 판단하는 정도라도 공부하자.
그래서 그래프 개형의 기본까지는 알게 하자. 그리고 나서 더 필요한 사람은 나중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아니면 대학 과정에서 이걸 기반으로 뭐 경영수학에서 이들에 대한 미적분을 배우든 그건 그 다음 일이고, 고등부 교과 과정에서 고등부 교과 과정을 공부했다면 공통 범위 안에 지로 3은 공부해야 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이문항 중에 이 개념 자체가 문제를 만들려고 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공통 22문항 중에 가장 압도적인 수험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죠? 대부분 작수 22번도 출제가 지수로그 함수였죠. 네, 그러니까 이들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이 통합된 개념이 가장 압도적인 수험 문항에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표니까. 근데 이게 수원의 목표니까 수원 요거 잘 공부했냐? 우리는 그걸 문제로 내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대단원이 3개로 구성이 돼요. 교과서마다, 교과서가 9종인데 교과서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대단원이 3개로 구성이 되는데 지수, 로그, 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수열. 이렇게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이 지수로그 함수는 2개의 중단원으로 나눠져. 근데 그 중에 2번째가 지수 로그 함수예요. 요게 지금 이 대단원의 목적인 것 같아. 수원 자체의 목적이 지수로그 함수였으니까. 그런데 요 중단원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수와 로그가 들어있어요. 지수와 로그 단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간략히 보자면 지수로그 함수가 목적인데 지수로그 함수를 잘 파악하려면 지수로그 함수의 함수값 자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잖아. 감소인지 증가인지 감소인지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지는 다 x에 대한 y값, 즉 함수값을 비교함으로써 판단이 될 텐데 이 지수로그 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지수의 x라는 정의역이 들어간 값으로, 즉 지수로 표현된 수, 그리고 로그의 진수 자리에 x라는 정의역이 들어간 값, 즉 지수로 표현된 수, 로그로 표현된 수 자체가 함수값으로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수로 표현된 수, 로그로 표현된 수를 공부를 미리 시켜야지. 그래야 그 수들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 지수로그 함수를 위해서 선행되는 단원이에요. 뭘 배우냐? 수를 배워요. 뭐로 표현된 수? 뭐 예를 들면 2의 100분의 1제곱 이런 수, 예를 들면 로그 2의 3 이런 수, 이러한 수들을 정확히 알아야 저 값들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값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 이 값들 중에 양수만 있는지 음수가 있는지 이 값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지수로그 함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함수 값들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키는 게 지수와 로그 단원이에요. 그리고 이 지수와 로그 단원이 존재하는 또 다른 근본적 이유는 우리는 정의역을 이렇게 x축으로 표현하죠. 함수에서 아무 말 없으면 정의역은 뭐다? 실수죠. 근데 이 실수라는 건 연속하는 값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거나 또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수죠. 그래서 집합의 어떤 시각적 표현으로 수직선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지. 그래서 이 수직선은 집합이죠. 뭐로 꽉 차 있는? 실수로 꽉 차 있는. 이걸 우리가 정의역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역은 실수로 꽉 차 있고 우리가 실수 중에는 무리수도 갖고 있어. 무리수. 근데 무리수 중에 무리수를 표현하는 그 마지막 표현 2가지가 바로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이에요. 2의 100분의 1제곱. 자, 이건 1보다 커, 작아? 1보다 크죠. 우리가 알고 있는 1보다 커. 이런 게 빨리빨리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수로 표현된 수를 안다라고 인정받는 거고, 그래야 지수 함수를 분석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만든 지수로 표현된 수, 얘가 얼마쯤이야? 그러면 잘 안 느껴지죠. 1보다 크다는 건 알겠지만 그 잘 안 느껴지는 대부분의 지수로 표현된 수는 무리수예요. 무리수형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 지수로 표현된 수가 실수 중에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배우고 나면 확실히 알겠지만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라는 느낌이 들면 대부분 무리수일 거야. 그리고 이 로그 값 같은 거
얘도 마찬가지 로그 2의 3 이렇게 1보다 큰 수로 이 실수를 표현하는 마지막 두 가지의 표현, 그게 바로 지수로 표현된 수, 로그로 표현된 수다. 그러니 정의역으로 가지고 놀 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수 중에 모르는 수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수 자체를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쟤를 굳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이유는 지수로가 함수 값에 대한 분석을 위한 선행 작업이다 라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대단원에서 지수와 로그와 지수로가 함수 중에 중킬러, 압도적 중킬러나 킬러는 당연히 이쪽에서 출제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안 되면 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수와 로그는 뭐 지수 법칙, 로그 연산 법칙, 단순 연산만 하면 되니까,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쪽은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면 의외로 지수 로그 함수에서 멈칫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원의 개념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다. 가볍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지수와 로그 파트에서도 가끔 중킬러가 출제되는데 수능까지 중킬러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6평에서는 중킬러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수능에서도 중킬러 이상의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지수와 로그 제대로 공부하고 지수 로그 함수를 하셔야 된다. 됐죠? 자, 단원의 구성. 두 번째는 삼각함수인데 마찬가지 얘도 두 개의 단원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대로 삼각함수예요. 자, 혹시 졸리면 잠을 깨세요. 네, 졸면 안 돼요. 졸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 와서 졸아버리면 네, 후회하는 시간이 되잖아.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 고통스러워요. 서로. 자, 힘내시고 프롤로그부터 중요해요. 늘 말하지만 엎드려 잔다. 요거는 강의를 듣지 않겠다는 의지니까 그건 조용히 집으로 가시면 되고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고 근데 우리 교실에 와서 엎드려 자고 강의를 안 듣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각 결석이 거의 없는 반이거든요. 수업을 듣다 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나도 모르게 조는 건 뭐 컨디션 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땐 제가 깨워요. 깨우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냥 내 얘기구나 하고 눈을 뜨시면 돼요. 그래도 자꾸 졸면 한 명이 졸 때마다 온도를 1도씩 내려서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최저 온도가 몇 도라고요? 18도더라고요. 하필이면 18도. 그래서 최저 온도까지 1도씩 내릴 수 있습니다. 예전엔 제가 18번 이렇게 얘기할 때 전혀 그게 욕과 연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댓글 같은 걸 쓰면 가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걸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지은, 니은이라고 읽었어요. 정말 그 초성 그대로. 이게 직독직해가 안 되는 거야. 읽으면서 그게 머릿속으로 욕으로 읽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은, 니은 이렇게 읽어서 이 말도 나쁜 말이라는 감지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수식어죠. 어찌 보면. 어른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거 뭐 인정해야죠. 가끔 화장실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친구들 대화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한참 그들이 갈 때까지 못 나오는 때가 있어요. 네, 그 대화에 내가 튀어나오면 너무 미안한, 그러니까 꼭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상당히 거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0대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저렇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유경쌤, 유경쌤이 선생님한테 욕 강의를 몇 번 해줬거든요. 욕 강의. 그래서 예전 이제 지금 실장님 말고 예전에 있던 여자 실장이 이 유경이랑 같이 웃겼어요, 되게. 그래서 이제 둘이 하루 한 욕, 1일 1욕 해가지고 욕 강의를 해주는데 한참 하다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쌤 가끔 수학 가르쳐도 얘는 진짜 수학은 진짜 얘는 안 되겠다 하는 애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야 나는 한 10년을 가르쳤어도 그런 애 본 적 없어. 얘는 수학이 죽어도 안 되겠어.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가끔 있을 수 있대. 아무리 학원에 가도 얘는 안 되겠다 싶은. 근데 본인들이 욕 강의를 해보면서 저한테 그런 사람 같아서 그냥 포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옆에서 이제 하도 이렇게 농담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게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그대로 이게 직독직해가 돼요. 네, 뭔 얘기하다 이거 나왔지? 뭐 하다 이거 나왔어요? 뭐라고? 자는 거 깨우는데 이게 왜 나왔지? 18도 온도. 그렇죠. 그래서 막 정답이 18이 나와도 옛날에는 18, 정답 18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중의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불편해진 적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빨리 끝낼게요. 자, 삼각함수가 목적이에요. 근데 이 삼각함수는 어떤 거냐면 수원에선 딱 3개만 배워요.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tangent x 이렇게 3개만 배우는데 이 삼각함수들을 가만 보니까 함수로서
함수가 정의될 때는 방금 함수 문제들을 테스트로 풀었지만 함수는 어떻게 정의해요? 함수는 3요소를 설명해줘야 정의하는 건데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죠? x에서 y로의 대응규칙 f 이렇게 정의를 하죠. 뭐뭐에서라는 조사 앞에 붙어있는 x 그게 정의역이고 뭐뭐로의라는 조사 앞에 붙어있는 y 그게 공역으로 약속되어 있는 그럼 그냥 단순 조사가 아니라 수학적 약속된 조사죠. x에서 y로의 함수 f 대응규칙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가 완성되려면 첫 번째 뭐부터 보냐면 기본 자세가 정의역부터 보는 거예요. 정의역이 누구야? 그러면 이 부분인데 이 각이 정의역인데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배운 각이라는 건 60분법으로 정의된 각도기로 잰 각이죠. 각이라는 도형은 이 부분이 이제 각이라는 도형이고 이걸 각도기로 잰 1도, 2도, 3도 요게 각이죠. 근데 그 1도, 2도, 3도는 정의역에 놓여질 수가 없는 값이에요. 우리는 정의역을 뭐로 갖고 놀기로 했죠? 실수로 갖고 놀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30도를 찍어봐. 그러면 60분법으로 정의된 30도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의역은 실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대공사가 필요해. 요 앞에 선행돼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일단 각을 실수화해야 돼. 각이 60분법으로 정의된 상태에서는 함수 자체를 정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각의 실수화, 그게 호도법이에요. 각을 새롭게 정의하는. 그리고 그 각이라는 게 실수가 됐어. 호도법에 의해서. 근데 실수라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무한대라는 개념은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니까 엄청 큰 값에서 아주 작은 값까지 심지어 마이너스 각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도. 우리가 중등과정에서 배운 각은 한 바퀴 돌리면 0에서 360도까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72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2080도가 존재해야 돼. 그래서 각을 새롭게 정의한다. 아주 큰 각에서 아주 작은 각까지 각을 확장시켜야 돼요. 요게 바로 일반각이라는 개념으로 교과서에 들어있어. 여기까지는 뭘 위한 준비 과정일까요? 정의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죠. 각을 실수화하고 그 실수값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각을 확장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 사인 X라는 게 사인 B잖아. 사인 B, 코사인 B 이거 어디서 배웠죠? 중등 과정에서.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예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의역인 각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확장을 시켰으니까 마이너스 72도에 대한 사인 값이 정의가 돼야 돼. 근데 마이너스 72도에 대한 사인을 어떻게 정의해? 마이너스 2700도에 대한 사인을, 3570도에 대한 사인을 어떻게 정의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도형, 즉 직각삼각형에서는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치역을 위한 준비로 일반 각으로 확장된 각에 대한 삼각비를 새롭게 정의해. 이 과정이 없으면 삼각함수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더더욱 이 앞쪽을 모르면 그래프 자체가 이해가 거의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건 삼각함수인데 앞쪽 개념이 그 삼각함수의 전부예요. 여기를 잘 이해하면 삼각함수 그래프 개형이 자동으로 읽혀. 그리고 삼각함수는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성질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삼각함수는 막 이동을 시켜서 묻는 게 아니라 이 모양 자체를 물어요.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22번까지는 조금 나오기가 어려워. 통합적으로 출제하기가 쉽지 않아. 20번, 조금 많이 가면 21번, 주관식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출제되는. 삼각함수가 사실 가장 흔한 함수거든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성을 그래프로 함수로 만들면 거의 삼각함수예요. 90% 이상. 정말 흔히 나오는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그래프 개형을 정확히 아는 걸로 끝. 지수로그 함수는 개형 자체가 심플하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이동 특성, 함수에 대한 근본들이 막 껴요.
이 지수로그 함수에는 평행이동, 선대칭, 점대칭, 이동 특성들이 막 끼는데 얘는 이 함수 자체가 매우 독특하게 생겨서 얘는 평행이동이나 선대칭, 점대칭, 이동이 붙는 게 아니라 모양 자체가 그냥 출제됩니다. 근데 이 모양은 얘들에 의해서 자동 결정이기 때문에 앞에 걸 모르고는 얘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에 대해서 헷갈려서 요 부분을 체크 못했어야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원인이 이쪽에 있어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대단원. 수열도 이분화되어 있어요. 등차, 등비 수열. 그리고 등차, 등비가 아닌 그 외 여러 가지 수열. 파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등차,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 어릴 때 배웠던 자연수, 홀수, 짝수 다 등차 수열이죠. 등비 수열, 지수함수랑 직결돼 있어요. 2의 x제곱의 x를 뭘로 바꿔주면? n으로 바꾸면 그게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 두 수열이 가장 흔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열이라 이 두 개의 수열에 대해서는 개념을 미리 준비하고 다 배우고 졸업해야 돼. 그래서 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 등차 수열 AN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순간 등차 수열에서 내가 공부한 개념은 뭐지? 라고 머릿속에 띄우고 접근을 하는 거고, 수열은 완전 이분화가 돼 있는데 등차 등비가 가장 흔한 수열이라 이건 반드시 공부하고 졸업해야 돼 인 거 맞는데, 너가 만날 수열이 등차 등비 외에도 많거든. 근데 그 새로운 여러 가지 수열이 도대체 어떤 게 나랑 만나질지, 내가 어떤 수열을 분석하게 될지 미리 다 준비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열은 새로운 수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들을 발생시키는 거죠. 수열을 발생시켜서 그들을 관찰해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것, 또는 10번째 항이든 100번째 항이든 원하는 항을 구해주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에서의 출제 의도는 뭐냐면 갖고 있는 개념이 없어. 이건 출제자의 의도를 쫓아가야 돼. 매우 겸손하게 수학적 언어의 소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축차대입법이라고 하는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땡땡땡 항들을 수열을 발생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단원을 가지고 한번 중요도를 비교해보면 앞쪽이 훨씬 중요해요. 지수로그 함수가 삼각함수보다 좀 중요하고 삼각함수가 수열 파트보다 중요해. 이 수열 파트에서는 고난도 문항이 출제된다 할지라도 누구나 풀 수 있는 정도의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돼요. 이게 작작수 22번에는 여러 가지 수열에서 귀납적 정의가 출제됐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누구나 여유로운 마음으로 집중을 해서 풀어내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 늘 그래. 귀납적 정의 문제는. 근데 많이 못 풀어. 왜 못 푸냐면 이 문제 앞에 버티고 있는 20, 21, 즉 삼각함수나 지수로그 함수, 얘가 22번으로 들어올 때는 삼각함수나 지수로그 함수 중 하나가 20번이나 21번에 있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하나가 수투고 보통은 그런 그림인데 얘들 두 개에 대한 정확도 있는 빠른 풀이가 안 되니까 그 중킬러에서 막혀서 22번으로 빨리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래서 케이스를 누락시키거나 조건에 의해 걸러져야 되는데 못 거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교과 과정에서도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미적 선택자들이 1단원에서 수열의 극한을 배우거든요. 그들은 이제 지수로그 함수를 미분하는 걸 배워야 되니까 이 실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지수로그 함수를 바로 미분시키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 전에 수열에 대한 극한을 먼저 살짝 얹어서 가르치고 함수로 끌고 가요. 미적에서. 그러니까 미적 선택자들이 수열의 극한을 배우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가볍게 가르쳐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중킬러에서 출제가 되든 킬러에서 출제가 되든 이 수원 자체의 압도적인 문항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또 조절을 못하고 소리가 또 올라가면 기침이 나오고.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수원 전체예요. 왜 배워? 그러면 지로3. 이 지로3에 대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미분해서 그래프 개형을 완벽히 분석할 수는 없어. 하지만 x, y라는 계산을 통해서 순서상을 찍음으로써 알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의 기본적인 성질 정도는 알고 졸업해야 돼 라는 거고, 그건 어떤 선택자든 미적을 하든 확통을 하든 기하를 하든 알고 졸업해야 돼 라는 게 목적이고, 그걸 위해 대단원은 3개로 구성이 돼 있고 각각의 단원에는 지수로가 함수, 삼각함수가 목적이지만 그들을 위한 선행되는 단원들의 내용들도 반드시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 이 어떻게를 보면 저 Y에 합당한 단원들로만 딱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각각의 단원 안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what 하나하나가 있겠죠.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 중 실수 등 하나하나의 개념은 이제 매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개념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수원인데 저는 이 현장용 버전의 개념 에센스 알파 안에 1단원에 지수와 로그를 넣지 않고 뭘 넣냐면 함수에 대한 이동 특성을 넣었어요. 이유는 이 수원 자체가 목적이 함수야. 근데 이 함수를 여러분들은 언제 배웠냐면 간접 범위에서 배웠어요. 근데 간접 범위에서 배운 함수가 잘 학습이 되고 체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그게 많진 않아. 왜냐면 간접을 공부하는 시절은 내신을 봐야 되고 그럼 빨리 공부해서 빨리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서 함수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있게 공부할 여유가 별로 없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함수에 대한 이동, 평행 이동, 선대칭 이동, 점대칭 이동 요것만 나오면 왠지 헷갈리고 기가 죽는단 말이지. 근데 이 문제들의 고난도 문항들의 핵심은 그 선대칭, 점대칭 성질 함수 자체가 아니면 함수는 선대칭, 점대칭 성질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얘를 선대칭 이동, 점대칭 이동시킨 함수, 그 관계성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원의 22번 요 지수로가 함수와 삼각함수에서 출제된 문항들을 잘 못 푸는 이유는 대부분 함수를 갖고 노는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예 1단원에 함수에 대한 이동 특성을 넣어놨고 오늘은 그 1단원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평행 이동, 선대칭 이동, 점대칭 이동 할 거고 하는 사이사이 우리가 간접 범위에서 배웠던 함수 개념들을 살짝 얹어줄 거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개념이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할 거고 근데 그 예시로 넣어놓은 문항들이 직접 출제 범위에는 그러니까 간접에 있는 함수를 쓴 게 아니라 지수로그 함수 자체를 썼어요. 왜냐하면 지수로그 함수가 그래도 처음은 아닐 거라는 전제로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를 이용한 문제들까지 풀어보면서 오늘 일단은 한번 잘 끌고 가볼게요. 개념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개념 학습의 목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개념은 이 개념 공부해 여기서 우리가 문제 낼게 라고 하는 그 약속 대련 그것을 하기 위해서니까 하나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저는 판서 예제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고 사실은 그것도 문제풀이고 그리고 개념 하나 할 때마다 바로 문제에 접근시키는 방법을 보여줘요. 오케이?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 주의할 점. 개념 에센스를 들을 때 하나만 주의해야 되는 자세는 저는 항상 A, B, C로 시작해서 X, Y, Z로 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난이도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 정말 저거를 모를까봐 선생님 지금 설명하시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여기까지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심화 개념까지 갖고 가. 근데 저는 개념에 기본 심화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고등부 교과과정에 들어있는 개념은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건데 그 천재 수학자들의 하나의 정의와 정리에는 그냥 그 자체가 개념으로 들어있는 거지. 그 자체지. 거기서 어디까지는 기본이고 어디부터는 심하다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시장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수학적 정의와 정리를 아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쉬운 말로 시작해서 그 식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가 가지고 있는 끝까지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뭘 주의해 줘야 되냐면 제가 앞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저건 내가 다 아는 거야 하고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관된 똑같은 워딩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들어버리면 여기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 여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겸손함이 필요해요. 저한테 쌤 저는 오만에 약해요. 조금만 잘하는 것 같으면 저는 오만해져요 라고 말했던 친구가 방금 보니까 카톡에 예전 수강생인데 12월 31일 인사한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카톡을 보내놨어요. 선생님이 하루하루 노력해서 살면 그 자체가 이미 결과다라고 하는 걸 대학생활 하면서 진짜 오래 정말 그 뜻이 뭔지 제대로 느꼈다는 카톡을 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만에 약하다. 겸손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개념을 설명할 때 왼쪽 끝에서 시작하는 그 말들, 그때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개념 하나 공부하고 나면 2점짜리부터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풀 수 있는 2점짜리를 지금 선생님이 왜 설명하는 거야? 라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 2점에서 시작해서 초고난도 문항까지 하나의 개념으로 계속 일관된 방법으로 반복하는 말들로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2점짜리 풀 때 그때 잘 들어야 돼요. 그때 했던 말로 저는 킬러를 2점짜리 풀 때보다 사실은 더 빨리 풀 때가 있거든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겸손하게 시작해서 어떤 걸로 버틴다? 여기서는 인내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 인내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겸손함으로 잘 들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잘 버텨요. 인내를 위한 선행이죠. 대단원으로 보자면 우리도 이분화되어 있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10분 끊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놈의 함수, 오늘 함수에 대해 나는 모르는 게 없게 만들겠다. 탈탈 털고 집에 가겠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엄청 행복할 거예요. 와 미쳤다. 함수를 이렇게까지 알게 되다니. 분명 그렇게 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올게요. 고생하셨어요.